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토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행성 카이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이런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익숙치 않은 행성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한국에서 점성학 배울 때는 카이런을 배운 기억이 없어요. 이제 해외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이제 브라이언 선생님한 코스를 들어가면서 이런 게 있구나 를 처음 알게 됐고, 실제적으로 차트를 해석할 때 카이런을 해석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성학자는 카이런을 배제하고 해석하는 점성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으시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런을 해석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차트 같은 경우는 카이런을 빼면 해석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 천왕성하고 카이런하고 어포지션을 이루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세대들이 굉장히 제너레이션이 많은데 여기서 카이런을 빼버리면은 물론 천왕성이나 카이런이나 의미가 비스무리하니까 뭐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깊게, 그리고 그 천왕성 영향 다음에 오는 그 카이런의 영향이라든가 기타 등등 요런 쪽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카이런을 좋아합니다. 저도 카이런 좋아해요. 자, 그러면은 카이런이 버켓인 도토리세요? 네. 제가 버켓이죠. 카이런이 굉장히 핵심이 바짝바짝바짝 있을래요. 그것도 10번째 하우스에서 확 잡고 있죠? 다 잡고 있죠. 그래서 진짜 이런 제 차트 같은 경우는 카이런을 빼면은 차트 해석이 아마 제대로 안 될 거예요. 하기 힘들죠. 게다가 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정말 베린 차트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이런이 살리기도 했고, 그렇죠. 카이런 때문에 망하기도 했고 이런 거죠. 희미하게 다 있지, 카이런이. 그렇죠. 자, 그러면 카이런은 언제 발견이 됐을까요? 카이런은 1877년 11월 1일 날. 그렇죠. 네, 찰스 코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찰스 코엘이라는 사람이 아마추어 천문학자였어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에 빠지면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그 맨날 밥도 굶어가면서 하늘만 보는 그 천문학자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아마추어가 발견했다는 게 좀 놀랐죠. 자, 아마추어인데 근데 프로페셔널한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아웃사이더죠. 그렇죠. 예,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카이런의 그 이방인, 외톨이, 아웃사이더 키워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때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셀프 힐링 시대였죠. 그렇죠. 홀리스틱 힐링. 네. 예, 그리고 뭐 알코올 중독 모임 맞아요. 해갖고 이제 치유, 네. 힐링 이런 쪽. 그런 모임이, 그렇죠. 운동이 막 한참 일어나는 시대에 발견. 예, 그래서 힐링, 치유라는 키워드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신화적인 의미로 봐도 이제 그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단 독을 맞았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치유하려고 자가 치유를 했죠. 하지만 그게 되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뭐 영생을 어차피 그래도 신의 피가 있으니까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카이런이 그러니까 영생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고통 속에서 살 것이냐 했을 때 영생을 포기하고 해독을 해다오, 고통이 싫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신의 자식이고 좀 약간 아싸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이 좀 안타까워서 하늘의 별로 올려준 게 그게 이제 카이런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신화적으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카이런이 세턴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크로노스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족보상으로는 제우스, 형제. 포세이돈, 하데스, 이코리아 형제야. 형제죠, 형제. 그래서 배달 형제. 배달 형제. 어쨌든 그래도 형제니까. 그래서 카이런이 이제 올림푸스에 가서 나도 거기 가고 싶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꺼져. 너는 신의 모습이 아니야. 가오가 한 사로. 그래서 거기서 모양 빠진다고 거절을 하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올림피스에 입성 못하고 이제 켄타우로스족이 살고 있는 데로 가서 동굴 속에서 살죠. 근데 켄타우로스로 갔는데 이쪽은 또 너무 야만스러운 거야. 그렇죠.
뭐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너무 폭력적이고 그래서 이쪽 무리에도 속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무리에 사는 그 땅에서 살되 그냥 스승이었죠. 그렇죠. 그들을 이제 어떻게 좀 더 교화시켜 교화시켜보겠다고 그렇지. 교육으로서 문명화 시켜보겠다고. 카이런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존재였거든요. 모습은 반인 반마였지만 그 반인 반마인 것도 그 엄마가 바다의 요정이시잖아요. 그 요정이고 크노소스가 이렇게 바람을 피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다의 요정은 도망을 가는데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말로 변해서 도망가고 똑같이 크노소스도 말로 변해서 쫓아가다가 어쨌든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갔지. 아버지란 자는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죠. 네, 근데 이제 엄마도 이제 낳고서는 이제 자기의 존재도 없애달라고 신에 기도해갖고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서 결국은 이제 부모한테 다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모습은 그때 말로 변해서 도망가다가 생긴 일로 인해서 생긴 그 신이었기 때문에 모습이 그래서 반인 반마의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는 이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아싸가라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신화 요 스토리에서 이제 키워드 카이덤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 게 외톨이, 이방인, 상처, 치유. 근데 여기서 천왕성하고 카이런하고 둘 다 아웃사이더고 둘 다 이단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뭐가 틀리느냐? 카이런은 나 저 무리에 속하고 싶어. 근데 속하지 못한 거고. 천왕성은 그냥 내가 원해서. 그렇지. 나는 아싸야. 나는 너희와 달라. 그렇지. 여기는 내 영역. 그렇죠. 이게 이제 천왕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 넘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제 카이런 같은 경우는 나 저기 가고 싶어. 그렇지. 굉장히 열만해. 하지만 받아주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카이런. 하지만 똑똑했어. 그렇죠. 왜 똑똑한 이유가 그래도 신화에서 나오죠. 카이런이 그 그리스 로마의 유명한 영웅들 뭐 제이슨, 헤라클레스 얘네들이 다 스승이었어요. 네, 맞아. 다 가르쳤어요. 다 배우고자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똑하기는 했는데 똑똑도 하고 저기 그 전투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렇죠. 반인반마잖아요. 그래서 카이런은 그 문무를 겸비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멘토링. 그렇지. 멘토, 스승. 좋은 스승, 좋은 멘토. 그렇죠. 지혜, 현자, 이미지도 카이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런 궤도를 보면은 재밌죠? 그렇죠. 카이런이 아까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족보처럼 그죠? 이렇게 딱 우라나스의 아들인 크노소스의 아들이 이제 카이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우스가 이제 요 사이에 딱 껴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껴있어서 사실 그 카이런이 행성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그 규칙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성이라면 갖춰야 될 운동의 그 주기가 일정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눈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렇죠. 그 궤도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면 내행성 있고 사회적 행성 있고 외행성이 있는데 그 눈으로 보이는 영역인 토성 이후 그 다음에 토성과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시작인 유레너스 천왕성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를. 또 그 사이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토성 궤도에도 잠깐 갔다가 그렇죠. 유레너스 궤도에도 잠깐 갔다가 이래서 섞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눈에 보이는 영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 사이드를 다 오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육체와 영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 바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에 있다고 해갖고 카이런이 좀 강하신 분들은 유체 이탈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인사체험 같은 걸 한다 그러기도. 그렇죠.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저는 카이런이 강하지가 않아서. 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웠고 그게 그런 건지도 몰랐고 어쨌든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누워있고 뭐 이런 흔히 말하는 거 그거 다 겪어봤죠. 이 궤도 역시도 자 카이런은 눈에 보이는 행성편도 그렇죠.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행성편도 아니에요. 근데 궤도가 둘 다 그렇죠. 걸쳐서 놀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디든 속하고 싶은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이렇게 그렇죠. 그 임사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우로바디 익스페리먼스라고 하잖아요. 그 유체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딱 그 카이런 행성의 의미랑 되게 잘 맞죠. 그렇죠. in between이라는 그렇죠.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론은요, 신화, 궤도, 누가 발견했느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만 머리에 넣어두면은 차트 해석할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리고 카이론 궤도는 만 50년이에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보였다 안 보였다, 섰다 갔다 네, 빨랐다 네, 막 이러는데 네, 맞아요. 어쨌든 이게 주기가 50년이에요, 만으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리턴을 맞았죠. 네. 근데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에 이 리턴이 갱년기랑 겹치는 것 같아. 맞아요. 갱년기랑 겹치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여자 갱년기는 모르겠는데 남자 갱년기는 뭐 좀 더 안쪽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내 쪽으로. 제가 굉장히 남자 성향이 강하고 뭐 센치멘탈하고 저는 태어나서 러브 스토리 드라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호르몬 변화가 참 모호한 게 뭐 우연의 일치에 카이런 리턴이랑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맨날 분당 아줌마로 부르거든요. 그렇죠. 분당 아줌마, 분당 큰언니 뭐 이러면서 제가 진짜 되게 여성스러워지셨어요. 제가 이럴 줄 몰랐어. 그냥 뭐 뒷모습을 보면 그냥 큰언니 같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혹시 카이런 리턴을 경험하신 분들, 만 50세가 지나신 분들은 그 나이 때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요. 보통 카이런 리턴이 오면은 굉장히 센치멘탈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의식적으로는 나의 인생을 지난 50년 인생을 되돌아보고 거기서 50년 동안에 입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힐링하게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자, 저는 어떻게 했느냐? 솔직히 그건 그런 건 몰랐고 그냥 쉬었어. 요양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쉬기, 그러니까 전진이 아니라 후퇴식이죠. 그렇죠. 쉬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카페를 미룬 건가요? 응? 그래서 카페 활동을 미루신 건가요? 책도 늦게 나왔잖아요. 책도 늦게 근데 진짜로 저는 그 트랜짓뿐만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카이런 리턴하고 겹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코어한 행성들이 하도 영향을 줘갖고 첫 번째로 의욕상실, 무기력, 그리고 이제 움직임 활동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우울감 등등이 여러 가지가 와서 우리 도토리쌤한테 미안하지만 도토리쌤은 한 6개월 전에 책을 다 꺼내놨는데 저는 2주만 했었죠. 저는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하기가 싫고 맨날 미뤄져 부학 엄청 받았어요. 의욕도 없고 그리고 맨날 놀리고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요 시기에 저랑 같은 예를 들어서 증상이나 느낌을 느끼면은요 저처럼 그냥 미루세요. 나쁘지 않아. 오히려 이걸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힘든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타이밍이 전진할 타이밍이 아닌데 그렇죠. 전진하려면 고군분투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도토리쌤도 나의 제자고 점성학을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왜 그런지를 본인도 공감하니까 그렇게 나를 본인이 얘기한 대로 구박한 건 아닌데 혹시 주변에 남편분들 특히 저는 남자니까 얘기할게요. 아니 여자도 봐야지. 여자의 갱년기 이상 내가 잘 몰라서 얘기 못하는 거고 혹시 근데 여자의 갱년기는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갱년기 하면 그래도 안 건드리는데 남자 갱년기라면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더 힘들다고 하는 말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의 남편 또는 남자친구 또는 아끼는 남자가 만 50이 됐다. 그러면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외로움도 많이 느낄 거고 우울감도 많이 올 때고 혹시 뭐 해외로 나간다거나 뭐 어디 여행 다닌다 하면요 다니게 하세요. 네, 보내주시면 방법이에요. 그거 진짜 좋은 방법. 네, 뭐 일을 조금 쉬겠다. 뭐 한 6개월 정도 무급휴가를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고 상대방도 이해해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카이런이 하드 어스펙트, 우리는 하드 어스펙트로 얘기를 안 하죠. 다이나믹 어스펙트라고 얘기하는데 맺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성이라고 치면은 뭐 머리가 나쁘다, 뭐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 뭐 언어 장애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외국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많고요. 그 남들이랑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고 쪽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제가 상담하고 좋아. 이제 본 차트 경우에서 뭐 서울대를 나왔다든가 네네네. 스카이대 나오신 분들도 많고 뭐 유학 그러니까 외국어 유학 같은 거. 제 조카가 카이런이랑 수성이랑 가게 있거든요. 얘 제가 그때 외국어 잘하겠다고. 걔 와튼 들어갔어 이번에. 네. 공부 잘해서. 그래서 카이런이 어떤 행성이랑 각을 맺으면은 뭐 어떤 행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각도를 가르쳐 줄 때 항상 얘기하지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 봤어요. 예, 미스커뮤니케이션 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렇지, 얘기 그렇지.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의사 전달이 뭐 명확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남과 다른 관점으로 큰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훌륭한 스승 그쵸, 아니면 말을 통해서 누구를 치유해 준다든가 이런 분들도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요즘 코칭이다 뭐다 그렇죠. 하는 거에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꽤 많으니까 카이런은 안 좋은 행성이다. 나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배렸네. 카이런이 어센던트 또는 6번째 하우스 네. 또는 12번째 하우스에 있는 분들은 건강, 특히 이제 활력 네, 건강 그냥 골골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낮다고 볼 수 있죠. 네, 낮을 수도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바이러스가 너무 반가워. 잊을만 이번에 안 와도 되는데 또 나에게 오네.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만약에 건강을 좀 신경 써야죠. 조금 신경 쓸 필요는 좋은 없잖아요. 거 먹고 운동하고. 예. 근데 그거는 카이런 다 잡고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건강을 볼 때 뭐 1, 6, 12뿐만 아니라 각도도 보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골고리. 그렇게 되죠.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도토리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뭔가가 그때 이유 알 수 없는 건강적인 이슈로 그거를 본인이 극복하는 과정이 네. 아마 사주나 네. 점성학이나 완전히 다른 분야로 네네네.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뭐 카이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본투비 네이탈 차트에서 카이런이 굉장히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와서 보니까 원래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분야인데 와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재밌는 게 그전에는 그런 걸 해보지 않았다가 한번 해본 경험, 진짜 새로운 세계로 와서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적성에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적성에 맞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렇죠. 선생님 같은 경우 특히 10번째 있으니까. 다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배울 때도 막 그렇게 어렵다라는 건 없었어. 그리고 일단 고생을 되게, 그러니까 이런 쪽을 공부하실 때 사주도 그렇고, 뭐, 정성학도 그렇고, 좀, 한마디로 좀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해도가 되게 높거든요. 이해가 되게 빨라요. 가르쳐볼 때 보면은, 그 고생 많이 하신다거나 자기만의 뭐가 있으신 분들이 한마디로 사연이라고 하죠.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정말 잘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저는 카이런 영향으로 좀 이쪽으로 와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공부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죠? 오히려 선생님이 괴롭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조용한 학생보다 질문 많은 학생이 훨씬 편해요. 뭐 이상한 질문 하잖아. 난 또 우리 선생님한테 이상한 질문 그대로 또 싸니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좀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이상한 질문은 아니죠. 네. 우리가 보통 해왕성이 강하면은 뭐 치유, 힐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카이런이 훨씬 강합니다. 네, 넵튠보다는 카이런. 예, 그리고 같은 치유자라도 왜 카이런이 더 강하면은 카이런은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한 경험으로 치유하는 힐러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렇죠. 조언을 줄 수 있죠. 예. 뜬구름 잡는 조언이 아니라 넵튠 같은 경우는 약간 뜬구름 잡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공감. 넵튠 같은 경우는 공감, 이해. 그러니까 공감이 필요하면 넵튠이언한테 가면 되기는 하는데 공감보단 실질적인 게 필요하신 분들은 넵튠이언 찾아가면은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는 조금 실제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고 싶어 하고 나의 그런 어려운 마음, 예를 들면 그따위 게 뭐가 어려워? 그 정도는 못 견뎌.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 그런 막 이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넵튠이한테 가서 넵튠이한테 그 마음을 위로받고 이해를 받고 공감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 스타일이 뭐냐 따른데 제가 얘기한 이 카이런은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아니면은 뭔가 대체적인 무슨 대안 대안 아니면 뭐 지혜 이런 걸 얻기에는 이제 카이런 힐러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점성학이랑 제일 친한 행성은 2개입니다. 유레나스, 천왕성, 카이런입니다. 유레나스, 카이런. 물론 해왕성, 명왕성 뭐 다 말이 되지만 그냥 2개만 꼽아라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봤을 그렇죠, 때 그렇죠. 2개 꽂아라 하면 그래서 카이런 강한 분들 점성백으로 오세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보면은 카이론 강하신 분들 많아요. 자, 여기까지 도토리쌤하고 카이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